자, 이재명과 관련해서 6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자살자가 나왔어요. 이번에 자살한 사람은 한국일보 기자를 하던 사람인데 김만배로부터 1억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30일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선택 의문사를 한 사람이 벌써 6번째입니다. 한국일보 간부 A씨는 29일 날 밤에 충북 단양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어요. 자, 이 A씨는 김만배로부터 2020년 5월에 1억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가 작년 1월에 됐어요. 주택 매입 목적으로 김만배로부터 돈을 빌렸다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돈 거래는 사인 간의 정상적인 차입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자, A씨는 김만배와 돈거래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은 A씨가 김만배와 돈을 주고받은 대가로 대장동 일당의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4월 18일 A씨를 압수수색했어요. 총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21년 12월 10일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던 중에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11일 뒤인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청장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지금 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데 김문기 처장이 발인하는 날 이재명이 부부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춤을 추어서 유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어요. 또 2022년 1월 11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해왔던 이병철 씨가 서울 모텔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자, 사망 원인은 대동맥 파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2022년 7월 26일에는 김혜경을 보좌하던 배소연이 경기도청 비서실에 사무관을 하던 이재명의 핵심 척근이죠. 이 사람 지인이 죽었는데 자, 이 그냥 지인이 아니라 배소영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수원시 자택에서 4번째 자살을 했죠. 국군 기무사 정보관 장교 출신인 사람이 검찰에 단순한 참고인 조사 한 번 받고 죽었다라고 좀 이해가지 않는 일이 발생했죠. 자, 이 자살이 2022년 7월 26일인데 그로부터 또 몇 달 지나서 2023년 3월 9일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가 지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 이제 정치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죠 라는 유서를 남겼어요. 자, 이 전형수 씨도 지금 상당히 자살이 의문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전형수 씨는 이재명이 성남지사였을 때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이고 주변에서는 굉장히 평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형수를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을 건데 전 씨는 성남시장 비서실장, 수정구 구청장까지 지냈고 또 도지사 당선 뒤에는 인수위 비서실장까지 거쳐 도지사 초대 비서실장까지 한 신복이에요. 전형수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된 의혹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쌍방울과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전형수였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문이 나고 있었죠. 자, 퇴직 후에 2022년 12월 성남FC 불법 후원금으로 수사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이 전형수는 2019년 이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았고 사장 직무 대행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10년을 보좌하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모친 상일 때 대리 조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주변의 행정의 달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국업 공무원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길을 달려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 지금 6명이나 주변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자, 열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범죄 소설의 하나의 장면이라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김만배가 최양림이하고 같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언론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로 3번째 구속이 됐는데, 그 김만배한테 돈을 받은 이 한국일보 기자 A씨가 사망 이틀 전에도 검찰에 출석해서 8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에서 범죄 소설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왜 이재명 주변에서는 이런 비극이 자주 일어나냐. 사람이 먼저라는데 이 죽음의 랠리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6번이나 이재명과 관련된 유력한 정인들이 검찰 수사 중에 숨지는 상황은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미스테리한 일이다. 이재명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죽음에 대해서 특검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에서 대장동 일당과 엮인 죽음이 벌써 6번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김만배와 동거래를 한 사람은 3명이었죠.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자, 일반 기자도 아니고 간부 기자였는데 결국 이런 꼴이 났습니다. 자, 이재명과 관련한 선거법 1심이 9월에 마무리된다. 그래서 가장 빨리 결정이 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선고는 10월 달에 나올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명뿐만 아니라 문재인 사건과 등과 관련해서 줄줄이 지금 선거 개입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정부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속도가 나고 있어서 경찰 야당 인사가 줄줄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문재인 사이에 대한 수사도 있고, 김정숙 지금 대한 수사도 있고, 또 문재인 딸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자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지금 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정자동에 있는 호텔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특혜를 줬다라는 부분이 수사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전방위로 이재명, 문재인의 수사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관련해서 밀무역이나 우리들 병원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